8, 90% 완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슈퍼개를 만드는 데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면입니다. 오늘은 파보 장년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거의 8, 90% 완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 임상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먼저 파보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면은, 파보는 2에서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른 개한테 옮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만일에 제가 개를 사왔는데 파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런데 입양한 지가 한 4일 되었다. 그러면은 파보 감염이 된 상태에서 입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병원에 오면은 첫 번째 하는 말이 반품을 할 건지, 안 그러면 계속 치료를 할 건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애견샵에 가면은 애견샵 주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위에 감염된 강아지들이 있기 때문에 애견샵 사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적인 애견샵 사장님은 바로 반품을 해주든지, 그건 애견샵 사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견주 입장에서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염이 어떻게 되는다든지 이런 거는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올 거고, 임상 증상에 있어서도 구토를 하면은 식욕 절패, 침울, 우울, 설사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검사입니다. 파보에 있어서 파보 키트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검사, 항체가 검사가 중요한, 항체가 검사에서 1에서 6단계까지 나눠집니다. 4, 5, 6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0, 1, 2가 뜬다면은 그때에 따른 또 대처 방법이 틀려집니다. 파보 키트 검사와 항체가 검사가 중요한데, 파보 키트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뜬다고 해서 변에 파보균이 묻어 나와야, 그 묻어 나온 변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양성이 뜹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그 다음날 호전이 없을 때 다시 검사해보면 양성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 후에 파보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뜬다는 말이 계신데, 제가 임상적으로 해봤을 때는 일단 양성이 뜨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호기심에 의해서 검사를 해봐도 양성으로 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보 검사 후 양성일 때 수의사로서 알아야 될, 그리고 견주로서 알아야 될 것은 어미가 예방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감염 한 축이 얼마나 예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들이 발병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식도 약간의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보 장염의 경우 발병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스스로 면역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후 견딘다고 해서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긴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미가 예방이 잘 되어 있으면 실적으로 모체로부터 받는 항체가 많았기 때문에 아기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방이 한 2회 정도 되어 있으면 스스로 또 면역 항체를 만들어낼 힘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같이 감염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은 심한데 이 형제가 좀 덜하다 하면은 그만큼 이겨낼 확률이 높습니다. 간혹 항생제 주사를 맞고 좋아졌다고 하는 말씀도 계신데, 그것은 파보 항원에 대한 면역 형성에 의해서 좋아진 거지, 항생제는 단지 스스로 바이러스 잡는 게 아닙니다. 즉 기생충은 기생충약이, 원충은 원충약이, 박테리아, 세균은 항생제가,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항혈청,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항생제로 잡았다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잘못된 지식으로 파보 장염 왔을 때 항생제 이것을 쓰니까 나섰다, 그게 아니고 장내에 있는 균들을 그 주사제가 잘 잡아줬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잘 치료한 겁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슈퍼개 만들기. 슈퍼개는 예방주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종합 예방주사를 7차까지 하고 3, 4개월 간격으로 계속 추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보나 홍육이 입원했을 때 파보나 홍육이 사용하던 패드를 슈퍼개 우리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슈퍼개는 기본적으로 30kg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이왕이면 사람 같은 O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30kg의 강아지를 슈퍼개로 만든 후에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항혈청을 만들고 남은 거는 수혈용으로 남겨두고 보관하면 됩니다. 보통 수혈용 혈액은 일주일 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혈청은 냉동실에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개 혹은 혈청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수혈을 할 것인지 항혈청을 사용할 것인지 항체가 검사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항체가 검사했을 때 0에서 3까지가 뜬다 하면은 일단 초기에는 수혈을 하면 좋습니다. 만일 수혈을 했을 때 대변으로 혈변이 터져서 나온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강아지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수혈에는 항응고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육모의 상처 난 부분에 지혈이 안 되고 그쪽에서 지금 터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만일에 주사 주고 그런 경우가 없다 하면은 예후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 이후로는 항혈청 주사를 주면 됩니다. 보통 항혈청 주사를 이틀에 한 번 이야기 하시는데 스스로 만드는 항혈청이 있다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주면 됩니다. 아침 저녁 주고 만일에 그 다음날 효과가 좀 미비하다 하면은 더블로 주면은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항원이 분할을 하는 속도보다 항체를 주입하는 양이 작으면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블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항혈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만일에 4에서 6 정도가 뜨면은 항생제 처치와 항혈청 치료를 병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입량은 각자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즉 하루 주사 주고 효과가 미비하다면은 양을 더블로 늘려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씩 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주면은 하루 만에 좋아지는 강아지, 이틀 만에 좋아지는 강아지, 3일 만에 좋아지는 강아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면은 홍역이든 파묘든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홍역 같은 경우는 신경증상만 오지 않으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